이제 미국, 일본, 중국, 국내 국제 유가까지 나와 있는 걸 봤어요. 미국에서 경기 지표가 혼주세인데 연준에서는 이제 올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시켰어요. 그렇지만 2023년도까지는 제로금리 유지를 하겠다. 뭐 우리가 이제 FOMC에 대한 발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다만 점도표에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스승님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몇 개의 점이 바뀌었어요. 뭐 안 오를 것이다 라는 것에 만약에 10표가 있었으면은 한 3표 정도가 오를 것이다에 이제 투표를 했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FOMC가 일어날 때마다 여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스승님이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거기에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옆나라 일본을 보겠습니다. 1월 생산량이 3개월 만에 증가를 했대요. 소비는 2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생산량이 늘고 소비가 감소되고 있다. 사실 여기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소비자 물가는 그래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을 보니까 연초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등 내외 지표들이 두 자릿수 이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년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가 중국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YY 기준이거든요. YY 기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 3월에 엄청나게 힘든 거 여러분들도 아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연에 6% 이상의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망치가 7.6에서 7.8로 상향이 되었다.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금리를 찍어 누르거나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국내는 그래서 소비, 투자 동시에 동반 확대가 되었어요. 수출량이라던가 소비량이라던가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저번 달과는 조금 소폭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1월 광공업 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를 한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에 첫 감소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경기 부양안을 서명하면서 그리고 연준의 금융 완화 기조가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약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 불안의 우려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산유량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원유의 수요치는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이동도 안 하고 뭐 생산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공장도 많이 가동하고 사람들이 이동도 많고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GDP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렇게 나타났는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무래도 중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가파르게 3분기 때까지는 올랐지만 이제 4분기 때부터는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GDP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을 보더라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던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용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는 그래도 고용률이 많이 늘었어요.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에서는 0.7%가 증가를 했고요. 건설업에서는 1.4%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농림에서도 2.7%가 올라갔고요. 서비스업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이 증가를 했다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건설업은 단기간에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건설업은 뭐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요 이격도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월, 2월, 그러니까 수출은 조금 감소를 했는데 비해서 수입 같은 경우에도 하락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락은 하긴 했지만 이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지 시장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렇게 1월에서 2월 사이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화학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그리고 수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단가가 상승이 되었어요. 친환경차가 늘고 있다. 뭐 수소차라던가 전기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자연환경이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되고 그거를 이제 피부로 느낄수록 사람들은 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코로나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들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때는 부품을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품이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리고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이전에 없었던 거를 이렇게 끌어다 쓰니까 재고가 많이 없어지겠죠. 재고가 많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쇼티지 현상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쇼티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자동차 시장이 더 증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 라이브 방송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디스플레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덕산네오룩스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노트북, TV, LCD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 왜? 그리고 모바일 수요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모바일용 OLED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OLED는 단순히 TV와 모바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추세는 대형 폴더블 OLED가 들어가게 되고요. OLED가 왜 폴더블에 들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형 그리고 폴더블 OLED의 고부가 가치 제품이 확대가 되면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가 되었다. 이거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OLED에 대해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통신기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신제품 출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점차 되고 있죠. RFHIC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댓글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계약이 됐다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EU 등의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도 나름 분위기는 좋습니다. 유가 반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포장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합성수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수출 단가가 또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생산 설비 보수가 종료가 되고 가동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반도체잖아요. 산업을 이끄는 반도체. 글로벌 IT 제품 수요가 초과가 됐대요. IT 제품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다만 역시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안 됐고 하더라도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인 이슈 여러분들도 직접 느끼고 있죠.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어떤 부분이 갈 것인가. 개인 투자자들이야 우기투 같은 그런 증권이 가겠지. 아니면 나도 코인 가지야 막 이러겠나? 실질적인 수혜는 저는 이제 그래픽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는 저는 체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한마님은 아세요. 나도 욕 나와 지금. 언제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신제품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3060 야 내가 저 가격에 저걸 사야 되냐? 그러면 2060까지 봤어. 근데 2060도 난 이건 못 사겠다.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3060이 채굴에 대한 성능을 낮춘다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프로그램으로 다 뚫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 중국에서 이거 뚫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프로그램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체감을 해요. 한마님도 아실 거예요. 한마님도 젊은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초과가 되고 있고 공급에 차질이 되고 있고 디램 단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체감해요. 예, 이 뭘 램까지 올라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뭐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고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이 된다고는 하지만 코인 시장으로 인해서 더 증가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어찌됐든 간에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가 되고 있다.